2010년 9월 고1 모의고사 27번에서 30번 문항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저기압의 특징은 공기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저기압은 크게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으로 분류되는데, 온대저기압은 중위도 지방에서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 상승시켜 발생하고, 열대저기압은 저위도 지방에서 고내 공기가 밀도가 작아 상승하여 발생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은 문장들을 정리해보면, 저기압의 특징은 공기가 상승, 그리고 저기압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 두 가지 저기압이 있는데, 온대저기압의 경우에는 중위도 지방에서 발생하고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 상승시키면서 발생하며, 열대저기압의 경우에는 저위도 지방, 아까 온대저기압은 중위도 지방에서 발생했던 것과 달리 열대저기압은 저위도 지방에서 발생을 하고 고내 공기가 밀도가 작아서 상승하면서 발생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특히 열대저기압 중 중심 풍속이 17m/s를 넘으면 태풍이라고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양하다. 열대저기압 중에서 17m/s를 넘으면 태풍이라 한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문단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태풍의 눈이라 불리는 태풍의 중심에는 하강기류가 형성되어 구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을 함께 보면서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를 보면 이제 밑으로 하강기류가 발생하고 있고, 이 부분에는 구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중심 부근에는 공기가 상승하고 강한 바람이 불며 태풍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기압이 높아지고 바람의 세기도 약해진다. 자, 2번 그림을 보면 공기가 상승하여서 강한 바람이 불고 태풍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바람의 세기가 약해진다. 그러면 태풍의 중심 부분에 가까우면 바람의 세기가 세고, 멀어지면 바람의 세기가 약해진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풍은 그 주변에서 태풍의 눈을 향해 북반구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들어와 상승한다. 자, 그래서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그림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중심부를 향해서 불어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태풍의 중심 부근에는 공기 상승으로 인한 구름이 만들어져서 많은 비가 오게 된다. 바람이 밀려 들어오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공기가 상승하여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 부분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네요. 세 번째 문단 살펴보겠습니다. 태풍은 주변으로부터 뜨거운 수증기를 빨아들이며 성장하는데, 지구의 온난화의 영향으로 뜨거운 바다가 늘어나 태풍의 위력도 커지게 되었다. 태풍은 주로 공기의 온도가 높고 수증기가 많은 적도 부근에서 발생을 한다. 자, 태풍이 발생하는 조건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야 되고 수증기가 많은 부분에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적도에서는 지구의 자전 효과가 적어서 소용돌이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위도가 5에서 25도의 바다에서 발생한다. 적도보다 조금 윗부분에서 태풍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의 경우에는 태풍의 발생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입니다. 대부분의 태풍은 북반구의 중위도 지방에서 이르게 되면 남서풍인 편서풍을 따라서 올라온다. 자,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 태풍은 중위도 지방까지 올라오게 되면 편서풍과 함께 북상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태풍의 바람 방향과 편서풍의 바람 방향이 같아서 더욱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위험 반원이라고 한다. 반대로 태풍의 진행의 왼쪽은 편서풍의 바람 방향이 태풍의 바람 방향과 반대가 되어서 바람이 약하게 불기 때문에 가항 반원이라고 한다. 특히
위험 반원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고 폭우가 내려 가옥이 파손되거나 침수가 나타나기도 한다. 자, 이 문단, 네 번째 문단에서는 반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반원의 종류가 위험 반원, 가항 반원이 있었습니다. 위험 반원의 경우는 편서풍의 방향과 태풍의 바람 방향이 같아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가항 반원의 경우 편서풍의 바람 방향과 태풍의 바람 방향이 반대여서 바람이 약하게 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태풍이 미운 짓만 하는 것은 아니다. 1988년, 2001년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비켜가 태풍이 없는 해로 기록되었지만 적조가 유난히 극성을 부린 해기도 했다. 또한 태풍은 강한 바람으로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오염물질을 멀리 날려버리는 역할을 해준다. 올해도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진 태풍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 문단의 경우에서는 태풍이 주는 이점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네요. 그러면 기억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두 얼굴을 가졌다는 건 태풍이 피해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 이점도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내용을 한번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저기압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압은 공기가 상승을 하고 있었고, 공기가 상승하는 게 저기압의 특징이었고, 두 번째 저기압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 온대 저기압과 열대 저기압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온대 저기압은 중위도 지방에서 발생을 하고 열대 저기압은 저위도 지방에서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온대 저기압은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서 상승시키면서 발생하는 것이고, 열대 저기압의 경우에는 낮은 밀도의 고온의 공기가 스스로 상승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대 저기압이 초속 17m/s를 넘게 되면 태풍이라고 불리게 되고 다양한 이름이 존재한다라고 1문단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2문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문단 같은 경우에는 태풍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태풍의 중심에서 하강 기류가 발생하면서 구름이 없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태풍 중심 주변으로 바람이 흘러나가게 되고 그 흘러나간 바람들이 상승 기류를 형성하게 되면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기압은 높아지는 대신에 바람의 세기는 약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부에서 다시 중심부로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게 되고 그 불어 들어온 바람이 상승 기류를 형성한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승 기류로 인해서 형성된 구름이 비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태풍이 완성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게 두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 태풍이 중위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적도에서 발생한 태풍이 중위도에 도달하게 되면 편서풍과 함께 이동을 하게 되는데 편서풍 방향과 일치하게 되는 오른쪽 부분, 태풍의 오른쪽 부분에서는 위험 반원이 생성되게 되고 태풍의 왼쪽 부분에서는 편서풍의 방향과 반대 태풍이 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바람이 분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문단에서는 태풍의 순기능, 오염물 제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번입니다.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4번이 답인데 대상의 발생 원인, 태풍의 발생 원인과 특성을 밝혀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래서 발생 원인의 경우에는 형성 과정, 이 문단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태풍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1문단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윗글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 태풍의 위력은 더욱 커진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 번째 문단을 보면 주변으로부터 뜨거운 수증기를 빨아들이며 성장하게 되는데
지구의 온난화 영향으로 뜨거운 바다가 늘어나 태풍의 위력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답은 3번입니다. 3번. B에서는 하강 기류와 상승 기류가 만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 B 부분이 가항 반원이네요. 가항 반원의 경우에는 편서풍의 방향과 태풍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바람이 부는 곳을 가항 반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항 반원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9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나머지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A 근처, 태풍의 중심 근처로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라고 했는데 반시계 방향? 그리고 밑에 부분을 살펴보면 북반구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은 북반구 지역에서는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맞는 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 얘는 비가 오지 않는다. 이 부분 역시 태풍의 중심에는 하강기로 형성돼서 구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아까 네 번째에서는 중심에서는 비가 온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죠. 중심이 아니라 중심 부근이라고 설명했으니까 중심 근처에서만 비가 오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4번. A보다 B에서 기압이 더 높다. A 부분보다 B 부분, 태풍의 주변 부분이 기압이 높다라는 건 두 번째를 보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상승하고 강한 바람이 불며 태풍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기압이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4번도 맞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5번. B보다 C에서 바람이 세게 분다. 자, 강한 반원의 경우 편서풍의 방향과 태풍의 방향이 정반대이고 위험반원은 편서풍의 방향과 태풍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강한 바람이 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0번입니다. 기읍과 유사한 사례가 아닌 것은 두 얼굴을 가진 태풍 이 부분인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2번을 보면 지열 발전이 가능하게 한 화산 활동은 온천력을 즐길 수 있는 따뜻한 물을 제공해준다. 그러면 지열 발전 장점이고 온천력도 장점이기 때문에 둘 다 장점만 제시하고 있어서 2번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0년 9월 고1 모의고사 27번에서 30번 문항 설명 진행하였습니다.